시간이란 틀 속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늙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세대를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 역시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먼저 할 일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해야 효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갖춰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선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의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욕심과 집착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전진을 방해하는 욕심과 쓸데없는 집착은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는 불안하거나 헤매지 않고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정으로 뭉쳤던 친구들이 세월이 가면 자기 살기 바빠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릴 때는 떨어져 살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형제도 나이가 들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이 몸담은 울타리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옛 기억 속에서만 머물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변화를 못 받아들이고 혼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쁘고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헛된 자존심입니다. 만약 지금 마음에 헛된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면 노년의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가고 파워가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한탄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낄 줄 알아야 불행하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먼저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가 당신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턱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래 살면 인지장애나 치매가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분노하고 소리치고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보통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천천히 사라질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중에 가차없이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웃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만큼은 잘 걷지 못하더라도 힘을 내서 조금씩 걸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짐이 되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 사람, 그 일이 떠올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 주는 과거는 떠오르지 않고 기쁨 주지 않는 과거만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뭐라고 시원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일을 내가 제대로만 했다면 지금은 달라져 있을 텐데. 바꿀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울함과 아쉬움이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특히 일이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더욱 과거의 나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 이런 일들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밑에 깔리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내게 기쁨을 줄 때만 과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라는 짐은 내려놓는 것이 좋지만 그 중에는 쓸모 있는 짐도 있습니다. 짐이 되는 과거는 버리고 즐거운 일, 좋은 일만 기억하며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과거를 다루는 정말 멋진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도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되어서도 어릴 적 상처, 불우한 환경, 가족과 있었던 슬픈 기억에 끌려다닙니다. 성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삶이 과거의 상처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당연한 일상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놓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남은 세월이 살아온 세월보다 적다면 또 그 억울함의 과거의 상처를 탓합니다. 계속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굴레는 나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잘 잊어버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잊기는 힘듭니다. 스스로 잘 설득될 수 있도록 과거의 상처는 덕분에라는 말로 상처가 아닌 나를 성장시킨 밑거름이라고 설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극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요. 크든 작든 짐이 되는 과거에는 절대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훈으로 취할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잘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당신의 정서적 애착은 어떤가요? 배우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는 좁아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나 자식, 몇몇의 친구에게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했는데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바라게 되고 자식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화가 나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나 자식, 친구가 없어도 독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친구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할 때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배우겠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자꾸 작아지지 마세요. 배우면 되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충분히 오래 산다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죽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사귄 모든 친구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슬퍼하고 마음에서 떠나 보내지 못하면 당신도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또한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를 억지로 만나는 것은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미 다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힘들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보내줄 줄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심을 자연스러운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애도하다가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또한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역입니다. 아이를 누가 낳았고 누가 키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돈 꿔가고 사고치는 집도 많아요.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것 보셨나요? 돼지도 소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 효녀가 됩니다. 5번째는 돈과 명예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붙들려고 하면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들은 가차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나 명예보다는 나를 찾아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불행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것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게 되면 내 삶이 아닌 남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수동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를 완성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 머릿속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꾸 맴도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삶이 아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내 기준대로 시비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내 생각처럼 생각하고 행동할수록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지도자들이 바뀌었으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든 사람과 세상에 적용되는 진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남들과 내 생각이 언제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 기준대로 시비 분별하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리지 않으면 삶의 불가피한 변화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불평불만에 쉽게 화를 내는 고집불통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마음속이 지혜로 가득한 노인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깨달음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만과 편견, 독선,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를 겸손과 사랑, 양보, 만족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만과 편견, 독선, 욕심 이런 것들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봐야 할 것을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 역시 멀어지게 됩니다. 이 6가지에 매달리던 것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세 이후엔 꼭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나이 들수록 얻는 것도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경험 같은 피상적인 말이 아닌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목소리에 점점 힘이 생깁니다. 경력은 나이를 먹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경력 1개월 차와 10년 차가 하는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오랜 경력에서 도출된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많은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만 먹고 훈계를 일삼는 그런 어른이 되지는 맙시다. 두 번째, 다양한 맛을 즐기게 됩니다. 단맛만 마신 줄 알던 내 혀가 지나친 설탕을 경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맛으로 마시는지 몰랐던 밍밍한 허브티도 지금은 찬장의 종류별로 마련되어 있죠. 느낄 수 있는 맛이 다양해지니 취향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이며 나이를 먹어가며 재즈와 클래식의 선율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을 얻을 곳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나이를 먹을수록 즐기게 된 행복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 더 친해지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된 기간이 또 1년이 늘었습니다. 이젠 짜증이 났을 때 어떻게 달래주면 좋은지, 일하기 싫을 땐 어떻게 다시 의욕을 불어넣을지 대강 알게 됩니다. 언젠가 내 마음이 변덕을 부려 이 방법들이 먹히지 않는 날도 오겠지만 그땐 그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작년까진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 머릿속 내 생각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괜히 걱정을 사서 하긴 싫었는데 그때는 나이 먹는 걸 의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젊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슬슬 얼굴에서 새로운 주름이 발견될 거고 주말 이틀을 내리놀면 다음 주 내내 피곤할 만큼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는 세월을 피할 수 없으니 이렇게 된 이상
나이를 먹으면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도 모두 가져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박완서 씨는 그의 산문집 두부에서 노을이 아름다운 까닭을 아주 길게 썼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집착 없음 때문이다. 인간사의 덧없음과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아, 그러나 너무도 지엄한 분부. 그리하여 알아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다. 로 끝맺고 있다. 문정이 시인은 길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란 시에서 아침보다는 귀가하는 새들의 모습이 더 정겹고 강물 위에 저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도 이제 하루 해가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했다. 조물 중에서 위대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아무런 집착 없이 장엄하게 저무는 태양의 마지막 모습이 노을입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물까지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사람도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통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를 깨달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생명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생명이 꺼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진정 노을이 아름다운 까닭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